가난한 법대생이었던 한 남자가 부유한 연상의 여성과 결혼하게 되었다. 결혼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그는 텍사스의 작은 대학 도시를 뒤덮었던 것과 똑같은 어두운 잿빛 하늘에 놀랐다. 도로가 빗물에 번들거렸다. 서울의 한 대학가 보도를 걷고 있는 24살의 김민준. 한쪽 어깨에 백팩을 걸치고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는 로스쿨 마지막 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아르바이트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 사이에서 힘겹게 균형을 잡고 있었다. 세상이 매일 조금씩 그를 옥죄어 오는 것만 같았다. 갑자기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김민준입니다. 그가 답했다. 차분하면서도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준 씨, 저 최서연입니다. 당신의 재정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군요. 민준은 놀라서 되물었다. 죄송하지만 누구시죠? 제 사정을 어떻게 알아야 할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의 말을 잘랐다. 오늘 저녁 7시에 청담동에 있는 최서연 갤러리 카페에서 뵙죠.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가 뭐라? 답하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다. 혼란스러우면서도 호기심이 생긴 그는 여자가 말한 고급 카페로 향했다. 그가 가까워질수록 빗줄기는 거세졌고 얇은 재킷으로는 비를 거의 막을 수 없었다. 카페에 들어서자 따뜻한 분위기와 갓 내린 커피의 향긋한 내음이 그를 맞았다.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최서연이 앉아 있었다. 은발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우아하고 기품 있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부를 과시하는 듯한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다. 민준 씨. 그녀가 그를 부르며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넘쳤다. 민준은 곧장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최서연 회장님, 무슨 일로 본론부터 들어가는군요. 마음에 듭니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민준 씨, 당신 아버지가 남긴 빚과 당신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있어요. 제게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민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떤 제안 말입니까? 서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나와 결혼해줘요.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을 남기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대로 들었어요. 그녀는 진지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이건 사랑에 관한 게 아니에요. 순수한 계약 관계죠. 내가 당신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 당신의 미래를 보장해 주겠어요. 당신이 할 일은 그저 내 남편이 되어주는 것뿐입니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진심이십니까? 왜 하필 저죠? 저를 알지도 못하시면서. 서연은 살짝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바로 그거예요. 당신은 젊고 얽매인 곳이 없으며 내 제안을 고려할 만큼 절박하니까. 난 사랑을 찾는 게 아니에요. 민준 씨. 파트너가 필요해요. 내 이름을 이어받고 내 자산을 관리하며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을 사람. 그냥 계약이라고 생각해요. 민준은 혼란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저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회장님께서는 여기서 뭘 얻으시는 겁니까? 처음으로 서연의 표정에 변화가 생겼다. 희미한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난 평생 혼자였어요, 민준 씨. 자식도 없고 남은 가족도 없죠. 형식뿐일지라도 곁에 있어줄 동반자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내 유산을 정리하고 싶고요. 남편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죠. 민준이 벌떡 일어서자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해해요? 서연은 차분하게 답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말아요. 이 제안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은 빗물에 흠뻑 젖은 채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부엌 식탁에서 어머니에게 상황을 이야기했다. 어머니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어머니의 치료비와 곧 대학에 입학할 동생의 등록금은 가족에게 큰 부담이었다. 서연의 제안을 들은 후 어머니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민준아,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만약 그분이 도움을 주신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민준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괴로웠다. 그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이세요? 내 말은 네 자신을 구하라는 뜻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우리도. 다음 날 민준은 다시 갤러리 카페에서 서연을 만났다. 여느 때처럼 그녀의 존재감은 차분하고 확고했다. 결정은 했나요? 서연은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물었다. 민준은 깊은 숨을 내쉬고 답했다 하겠습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잘 생각했어요. 모든 건 내가 바로 처리하죠. 일주일 후 민준은 서연이 준비해준 정장을 입고 작은 구청에 서 있었다. 결혼식은 간단했다. 서연의 변호사와 증인 한 명만 참석했다.
혼인 서약을 교환하는 동안 민주는 기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두 사람이 부부로 선언되었을 때 서연의 미소는 정중했지만 차가웠다. 당신의 새로운 인생에 온 걸 환영해요. 김민준 씨. 구청을 나서자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민주는 무릉덩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과연 가족을 구한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존엄성을 내던진 것일까? 최서연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 웅장함에 압도당했다. 거대한 기둥과 완벽하게 다듬어진 석재 때문에 마치 박물관 같았다. 하지만 창문들은 슬프고 생기가 없어 보였다. 택시에서 내려 여행 가방을 들고 들어서는 순간 그는 마치 기이한 꿈 혹은 악몽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서연이 현관에서 그를 맞았다. 그녀의 몸짓은 신중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환영합니다. 김민준 씨. 그녀의 공식적인 말투는 기묘한 한기를 느끼게 했다. 저녁 식사는 7시입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가정부를 따라 새로운 방으로 안내받았다. 킹사이즈 침대와 앤티크 가구들로 사치스러움이 묻어났지만 방은 차가웠다. 사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전시품 같았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주는 긴 식탁의 한쪽 끝에 앉았고 서연은 반대편 끝에 앉았다. 두 사람 모두 정장을 차려입었다. 음식은 화려했고 보이지 않는 하인들에 의해 조용히 차려졌다. 적막함이 거대한 홀을 가득 메웠다. 이제 좀 적응이 되나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스테이크를 썰며 말했다. 조금 낯서네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답했다. 저택이 너무 커서 길을 잃기 쉽겠어요.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익숙해지겠죠?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어쨌든 당신은 이제 여기 있으니까. 민주는 그녀의 직설적인 말에 따끔함을 느꼈다. 아직 돌아가신 남편분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해주시지 않았네요. 그는 말을 멈칫했다. 서연은 음식을 썰던 것을 멈추고 냅킨으로 천천히 입을 닦은 후 대답했다. 그 사람도 당신 아버지처럼 사업을 했어요. 몇 번 만난 적도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어두운 톤을 띄었다. 모든 만남이 좋게 끝나는 건 아니더군요.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서연은 그를 날카롭게 응시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때로 오래 남는 법이죠.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올렸다. 하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에요. 내가 왜 당신을 선택했는지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녀의 모호한 말은 민준에게 불안감을 남겼다. 그날 밤 민준이 저택의 조용한 복도를 걷고 있을 때 들리는 소리라고는 이따금씩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뿐이었다. 그는 여러 개의 닫힌 문을 지나쳤다. 빛나는 문고리들은 그 뒤에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날이 갈수록 그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집안의 사용인들은 그와 눈을 마주치기를 피했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그는 왜 하필 그 사람이지? 그는 알고 있을까? 회장님은 항상 이유가 있어. 그도 진실을 알게 되겠지. 다른 사람들처럼. 같은 말의 파편들을 들을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서재를 지나가다가 서연의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고 그 위에서 작고 화려한 열쇠 하나가 램프 불빛 아래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열쇠를 집어들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열쇠의 무게감과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꼈다. 그는 이 열쇠가 닫힌 문 중 하나에 맞을지 궁금했다. 어두운 복도를 조심스럽게 살핀 후 그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밤 화려하지만 숨막히는 침실에서 민주는 손가락으로 열쇠를 만지작거렸다. 그의 마음은 의문으로 가득 찼다. 그중 가장 큰 의문은 최서연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녀가 민준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였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에 이끌려 민준은 그날 밤 조용히 복도로 나섰다. 주머니 속의 열쇠는 숨겨진 비밀들을 상기시키는 무거운 존재 같았다. 그가 처음에 눈여겨보았던 문에 다다르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정교한 문고리가 달빛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뒤를 한번 돌아본 후 열쇠를 돌렸다. 복도의 정적을 가르는 작은 딸깍 소리가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민주는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방이었다. 가구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낡은 벽지가 벽에 그대로 붙어 있었다. 옆 테이블에는 낡은 은색 액자 속에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의 서연, 아마도 그녀의 죽은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 그리고 민준이 모르는 또 다른 부부의 사진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을 즉시 사로잡은 것은 책상 위의 서류 덤이었다. 민준은 서류들을 뒤적이며 발견하는 것마다 눈이 점점 더 커졌다. 법률 서류들은 서연의 남편과 그의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잘못된 사업 거래들을 보여주었다. 날카롭고 강한 필체로 쓰인 편지는 그의 아버지를 사기죄로 고발하고 있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망쳤어. 당신의 사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지. 그의 심장은 마지막 서류를 보고 멎는 듯했다. 그것은 그와 서연의 이름으로 된 혼인 신고서였고 날짜는 그들의 실제 결혼식보다 몇 주 전, 그가 알던 것보다 훨씬 이전이었다. 서류들 옆에는 낡은 가죽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잠시 망설인 후 민주는 일기장을 열었다. 그것은 서연의 기록이었고 과거의 죄에 대한 복수를 위해 그를 결혼이라는 덫에 빠뜨리려는 치밀하게 설계된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는 내 게임의 장기말에 불과하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문이 벌컥 열렸다. 찾던 건 찾았나요? 서연의 목소리가 어둠을 꿰뚫었다. 날카롭고 차가웠다. 민주는 죄책감과 충격이 뒤섞인 표정으로 돌아섰다. 서연 씨, 저는 답을 찾고 있었군요. 서연이 방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실루엣이 복도 불빛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기억해요, 민주 씨. 호기심은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는 조용한 결의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왜 저와 결혼하셨죠? 이 모든 게 우리 아버지에 대한 복수였습니까?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평소의 침착함이 약간 무너졌다. 당신은 질문하러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민준 씨. 시키는 대로 하면 이 결혼을 시작했을 때보다 더 나은 상태로 끝낼 수 있을 겁니다. 그걸로는 부족한가요? 민주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전 속았고 조종당했어요. 이건 결혼이 아니라 함정이에요. 차갑고 희미한 미소가 서연의 입가에 번졌지만 눈에는 미소가 없었다. 함정이라고? 어떤 서류든 서명하기 전에 더 신중했어야죠. 그녀는 조금 더 다가섰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똑똑한 줄 알았나 보죠, 민준 씨. 하지만 당신도 당신 아버지와 똑같아. 너무 늦을 때까지 자신이 초래하는 피해를 깨닫지 못하지. 민주는 아버지의 정체성의 무게를 느끼며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렇게 아버지를 증오하셨다면 왜 저에게 복수하기로 하셨습니까? 저는 당신 가족에게 아버지가 한 일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서연은 오랫동안 그를 응시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듯했다. 마침내 그녀는 돌아섰다. 당신은 자신이 어디에 발을 들였는지 몰라요, 민준 씨.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 끼어들지 말아요. 그녀가 떠나자 그녀의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울려 퍼졌다. 나중에 화려하지만 숨막히는 침대에 누워 민주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서연의 말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를 더욱 괴롭힌 것은 일기장의 서류와 기록들이었다. 그녀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단지 복수를 위해 그를 곁에 두려고? 복수만이 그녀의 동기였을까?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까? 서연의 낮은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서연의 사무실로 걸어가 문에 귀를 기울였다. 이전이 확실히 끝나야 해요. 서연이 날카롭게 명령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차가운 전율이 민준을 덮쳤다. 상황의 깊이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넓은 서재에 홀로 남겨진 그는 두려움과 혼란에 휩싸였다. 서연의 수수께끼 같은 말과 닫힌 방에서 발견한 증거들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다. 한때 경이로웠던 저택은 이제 호화로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 화려함은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그날 밤 민주는 저택의 수석 집사인 김 집사님을 찾았다. 그의 차분한 외모는 말 못할 이야기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김 집사님, 민준이 시작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 뭔가 이상해요. 그는 민준을 똑바로 흔들림 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등 뒤로 단정하게 모아져 있었다. 김민준 씨, 언젠가 제게 오실 줄 알았습니다. 무언가 발견하셨군요. 안 그렇습니까? 최 회장님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김 집사님은 답했다. 최 회장님의 매력과 지성에 이끌려온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리하고 수완이 좋으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물불을 가리지 않으시죠. 조심하세요. 민준의 뱃속에 단단한 불안감이 형성되었다. 그분의 진짜 성격을 아시면서 왜 계속 남아 계시는 겁니까? 김 집사님의 표정이 희미한 슬픔에 잠긴 듯 부드러워졌다. 우리 중 일부에게는 떠나는 것이 선택지가 아닙니다. 민주는 단호하게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로스쿨 시절에 믿음직한 친구인 이지훈에게 연락했다. 단순한 호기심을 가장하여 민주는 물었다. 지훈아,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만약 계약이 사기나 강박에 의해 체결되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을까? 가설적으로는 가능하지.
증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왜 물어봐? 무슨 문제 있어? 민주는 질문을 피했다. 아니, 그냥 수업 과제 때문에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거야. 고맙다 친구. 그 후 며칠 동안 민주는 서연이 없을 때마다 몰래 그녀의 사무실을 뒤져 아버지에 대한 그녀의 집착에 대한 답을 찾았다. 어느 날 밤 그녀의 책상을 뒤지다가 그는 아버지 앞으로 된 봉투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서연이 보낸 분노에 찬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는 민준의 아버지가 횡령, 사기, 기만적인 행위로 그녀 가족의 재산을 파괴하고 서연의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비난했다. 당신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 그 스트레스가 내 남편을 앗아갔고 그는 당신의 행동 때문에 죽었어. 당신 내 가족도 똑같은 고통을 겪게 만들겠어. 민주는 강렬한 감정에 속이 뒤집혔다. 서연의 동기는 단순히 돈을 되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슬픔과 증오에서 비롯된 깊은 분노와 복수심의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지만 행동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는 서연의 복수 계획의 도구가 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저택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능한 경로들을 적었다. 그러나 타고난 관찰력이 뛰어난 서연은 그의 불안함을 감지했다. 다음 날 서연은 식당에서 그와 마주했다. 그녀의 섬뜩한 존재감은 고요한 공기를 찢는 듯했다. 민준 씨, 요즘 바빠 보이네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준은 시선을 들었다. 민준이 들고 있던 숟가락이 허공에 멈췄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모르는 척하지 말아요, 민준 씨. 당신은 나를 속일 만큼 똑똑하지 않아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도 내게 졌으니까. 민준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마른 침을 삼켰다. 무슨 혐의를 씌우시든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서연은 몸을 살짝 기울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독을 품은 듯했다. 나를 배신하면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녀는 속삭인 후 몸을 일으켜 자리를 떴다. 민주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탈출은 위험했지만 남는 것은 서연의 사악한 계획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민준이 최근의 발견들로 무거운 마음을 안고 서재를 서성이고 있을 때였다. 그가 비밀리에 고용한 사설 탐정은 고통스러운 진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서연의 죽은 남편 박진우는 민준의 아버지에게 기만적인 부동산 거래로 사기를 당해 최 씨 가문의 재산을 파탄냈다는 것이었다. 이어진 박진우의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은 서연을 복수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민준과 결혼하려는 서연의 의도는 단순한 전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고 무덤 너머까지 복수를 연장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다. 분노에 휩싸인 민준은 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신이 고통받아야 하는지 의문을 품었다. 서연의 방식을 증오하면서도 그는 그녀를 그런 상태로 몰아넣은 고통에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준은 로스쿨 동기인 지훈을 몰래 만났다. 그들은 함께 서연의 사무실에서 입수한 증거와 탐정의 보고서를 정리했다. 그들은 서연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부를 되찾기 위해 벌이고 있는 현재의 의심스러운 사업들, 불법적인 제휴, 위조된 재무제표의 증거를 찾아냈다. 민준아, 이걸로 그녀를 무너뜨릴 수 있어. 하지만 조심해. 네가 모든 걸 안다는 걸 그녀가 의심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거야. 민준의 표정은 단호했다. 그녀가 초래한 피해는 이미 너무 커. 이제는 멈춰야 할 때야. 다음 날 민준은 넓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중요한 증거는 그의 가방 안에 숨겨져 있었다. 서연이 평소에 침착한 모습으로 들어오자 그는 그녀와 마주하기 위해 일어섰다. 민준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서연이 말했다. 정말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서연이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날카로운 톤으로 물었다. 서류를 꽉 쥔 채 민준은 답했다. 전 이제 다 알아요. 우리 아버지 박진우 씨 그리고 당신의 재산을 되찾으려는 계획까지 전부요. 순간 서연의 가면이 무너졌고 그녀는 민준이 들고 있는 서류를 쳐다보았다. 또 뒤졌군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이해하기는 해요? 민준이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일에 제가 무고하다는 건요?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 가족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내 남편이 스트레스와 비탄으로 죽게 만드는 게 정당한가요? 반면 당신 아버지는 계속 부유해졌는데 나에게 정의에 대해 설교하지 말아요, 민준 씨. 그가 증거를 내밀자 그의 손이 떨렸다. 복수가 그 사람을 되살리진 않아요, 서연 씨.
그리고 과거를 바로잡을 수도 없고요. 당신은 복수심에 사로잡혀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어요. 언제쯤 멈출 건가요? 순간 서연의 자세가 누그러졌고 민주는 그녀의 눈에서 후회의 빛을 본 것 같았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민주는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박진우 씨를 닮았어요. 그의 결단력, 그의 용기, 당신에게 어떤 감정이든 느끼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우린 지금 이렇게 됐네요. 서연은 그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민주는 망설이며 말을 이었다. 만약 당신의 감정이 진심이라면 이제 그만둬요. 모든 것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끝내요. 하지만 서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자갈 위로 자동차 바퀴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사복 차림의 경찰들이 지훈을 뒤따라 방으로 들어왔다. 최서연 씨, 한 경찰관이 선언했다. 사기 및 공모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어지자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준을 쳐다보았다. 당신이 불렀어? 민준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녀를 똑바로 마주했다.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경찰들에게 이끌려 나가던 서연은 잠시 멈춰서서 민준을 보았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민준아. 하지만 기억해, 복수의 고리는 끊기 어렵다는 걸. 너 또한 그 안에 삼켜지지 않도록. 민준이 서연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그를 감쌌다. 그는 진실을 발견했고 그의 미래를 지켰지만 서연의 마지막 말은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며 긴 그림자를 남겼다. 그들의 얽힌 역사가 남긴 상처들은 과연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날카롭게 울려 퍼지며 최서연의 재판이 끝났음을 알렸다. 방 뒤편에서 민주는 한때 강력했던 그리고 의도치 않게 그의 아내가 되었던 여성이 자신의 계획의 결과를 마주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증언은 그녀의 형량을 낮추는 데 중요했지만 그것은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얽히고 설킨 이야기에 대한 더 깊은 이해 때문이었다. 서연이 뒤를 돌아보자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이전의 차갑고 계산적인 모습이 없었다. 대신 그녀는 희미하고 후회에 찬 듯한 고갯짓을 보냈다. 그 후 민주는 마지막 방문을 위해 저택으로 돌아갔다. 한때 위압적이었던 건물은 이제 텅 비고 쓸쓸해 보였다. 서연의 마지막 조치로 그녀는 저택을 민준에게 유산으로 남기라고 지시했다. 저택의 변호사가 서연이 쓴 편지를 건넸다. 민준 씨, 내 행동은 결코 부에 대한 욕망 때문이 아니라 해답을 찾기 위함이었어요. 박진우는 정의를 받아 마땅했지만 나는 길을 잃었죠. 당신은 내게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이 저택이 더 이상 내 고통을 상징하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능성을 품은 곳이 되기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민주는 저택을 파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꼈다. 그곳은 그와 서연에게 감옥이었다. 매각으로 얻은 수익금은 그의 가족의 빚을 갚았고 그의 어머니를 아버지의 과오가 남긴 긴 그림자에서 해방시켰다. 남은 돈으로 민주는 그들의 가족사에 의도치 않게 희생된 박진우를 기리며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민준이 로스쿨로 돌아오자 새로운 활력이 생겼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그는 서연이 과거에 겪었던 것처럼 정의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법률 지식을 집중했다. 어느 가을날 그는 서연에게서 새로운 편지를 받았다. 익숙한 필체를 즉시 알아볼 수 있었다. 캠퍼스 벤치에 앉아 민준은 편지를 열었다. 민준 씨, 되돌아보니 내 복수는 나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었더군요. 내 잘못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보여준 예상치 못한 선함은 내게 교훈을 주었어요. 용서는 나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한 형태라는 것을. 세상의 잔인함 위로 솟아올라 우리가 물려받은 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힘을 보여주어 고마워요. 부디 내가 찾지 못했던 행복을 찾기를. 그녀의 말을 음미하며 민주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새로운 평온함을 안고서 서연이 체포된 지 1년 후 장학금 수혜자들을 위한 간단한 행사에서 민주는 박진우 기념 제도전 장학금을 기리는 명판 앞에 섰다. 연설에서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찼다. 이 기금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 그 이상입니다. 주목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도전을 성장의 열쇠로 바꾸는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그는 잠시 홀로 서서 지난 한 해에 소란스러웠던 사건들을 생각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는 마침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꼈다. 민주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행사장을 나섰다.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데서 오는 안도감을 만끽했다. 그의 주머니 속에서 서연의 편지는 그들이 구원, 정의, 그리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서의 힘에 대해 배운 귀중한 교훈들을 조용히 상기시켜 주었다. 회복 탄력성, 구원, 그리고 용서의 의미 있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의 이야기는 배신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결정이 치유와 새로운 시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이야기가 영감을 주었다면 희망과 두 번째 기회의 원칙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공감, 용서, 사랑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다시 만날 때까지 안전하게 지내시고 삶이 주는 교훈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